저도 사실 스케줄 관리를 엄청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자, 오늘은 1인 기업가 3년차 윤주님과 함께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간 관리에 대한 문의가 진짜 많이 와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처럼 일하시는 분들 혹은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대부분 시간 관리라고 하면은 스케줄러를 써서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뭐 하고 7시부터 10시까지 뭐 하고 저녁에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되게 루틴하게 이제 자기의 스케줄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막 그렇게 스케줄을 하나하나 시간에 맞춰서 막 다 일을 해내고 이런 스타일은 잘 아니에요. 그래서 윤주님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도 사실 스케줄 관리를 엄청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초단위로 하는 것도 되게 강박이 느껴지고 시간 관리라는 개념보다는 목표 관리라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춰서 관리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장기 계획이라는 걸 크게 세우지도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 한 달, 두 달 뭐 이런 식으로 길어봤자 한 2달에서 3달 정도만 기간을 둔 다음에 거기서 크게 해야 되는 일만 정해두고 그 목표를 기점으로 해서 한 달마다 또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요, 저는. 오, 이거 저도 완전 그런 게 저도 뭐 12월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계획을 아예 세우지 않아요. 왜냐면 세워놔봤자 그게 시간 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는 약간 작은 스텝 같은 건 있지만 매일매일 일로 따졌을 때 이거를 꼭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만들어 놓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이 있으면 한 달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표에 따른 해야 되는 일들을 가지치기를 하고 그거를 일주일 단위로 약간 분산시켜가지고 그럼 이 주에는 뭘 해야지 이 주에는 뭘 해야지 하면은 그거에 따른 또 세부적인 스텝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루하루 나눠서 그때그때 맞춰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거는 어디다 쓰세요? 그래도 뭔가를 적는 툴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그냥 노트를 쓰시나? 제가 너무 저도 깜빡깜빡하기 때문에 큰 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노션이라는 어플을 쓰고 네. 저도 노션 써요. 노션이 뭐냐면 약간 메모할 수 있는 어플이자 PC에서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션을 사용하시고 노션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데일리로 사실 해야 되는 거는 이동하면서도 막 봐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캘린더, 네이버 캘린더에다가 그냥 마구잡이로 규칙 이런 거 없고 무조건 그날 뭘 해야 된다 생각나는 거 바로바로 적어놓는 편이에요. 저도 완전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예를 들어 어떤 날에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 강의 일정이 잡혔다. 그럼 그런 건 다 캘린더에 넣고 그 저도. 외에 나머지 메모할 거는 다 노션에다 메모를 해놓고 특히 또 이런 거 있어요. 막 대화하다 보면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노션에 있는 메모 탭 중에 하나가 약간 쓰레기통 같은 탭이 있거든요. 저는 거기다 다 몰아놔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완전히 다 끝나면 한번 그 쓰레기통 열어봐요. 그래서 그 일들을 언제쯤에 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안 한 일인데 뭔가 언젠가 한번 건드리긴 해야 될 것 같은 거. 그래서 그 쓰레기통이 저한테 항상 있어서 이게 그런 게 있대요. 사람들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계속 고민한대요, 머릿속에. 근데 그게 스트레스인 거야.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쓰레기통에 넣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쓰레기통에 넣어두면 버렸긴 하지만 내가 언제든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메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동사니가 모여있는 그 메모장에 저는 넣어놓고 지금 현재 해야 될 일만 딱딱딱딱 하는 것 같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해야 될 일. 왜냐면 저희는 계속해서 약간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하신 종류의 일들이 진짜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아예 버려두면은 아예 휘발돼서 날아가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놓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케줄러에 바로바로 해놔서 할 거 하고 만약에 못했으면 그 다음 주로 미룬다던가 아니면 조금 더 보충해서 뭘 해야겠다 하면 그걸 조금 수정하는 식으로 해서 보통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처럼 했을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해야 될 일이 되게 명확하다라는 거는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되게 명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요새 되게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걸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절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이번 달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이거 불가능이니까. 네네. 저 완전 공감되는 게 제가 그렇게 해서 과부하가 온 적이 있어요.
실제로. 이게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어서 맞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그냥 생각해버린 다음에 그거를 사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전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붙잡고 있다 보면 사실 만약에 3가지 일이 있으면 이 3가지 일 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견적을 뽑는 거죠. 나의 나는, 견적. 나의 시간 견적. 나의 시간 견적을 뽑는 거야. 내가 봤을 때 나는 이거까지는 절대 못해.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나를 뭔가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계속 과대평가. 너무 과대평가 막 하면서 이거 나 돼. 이러니까 사실 과부하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밀리면은 또 나중에는 이 일이 요만했던 일이 계속 이렇게 뿌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3가지 있다 이러면은 이 중에서 과감히 좀 컷해야 될 거는 좀 커트하고 나 이거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내가 완전히 처음 하는 일이면 전 그렇게 하는 거 있어요. 전문가가 예를 들어 6개월 걸린 일이다. 그럼 저는 완전히 처음 하는 일이면 무조건 2배는 잡아요. 이 사람이 6개월 걸렸어? 그럼 나는 1년은 잡아. 왜냐면 안 해본 일이니까. 그쵸. 그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양을 정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거야. 맞아요. 맞아. 무리해서 잡지 않는 거. 맞아. 이 사람이 뭐 5일 만에 했다. 내가 5일 만에 될 일이라는 법은 없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기준이 없으면은 내가 하루를 해보면 좀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트라이얼을 해보면은 이거 감을 보니까 이거 하루 뭐 5일 만에 나는 안 되겠는데 이러면은 좀 과감하게 그 기간을 늘리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지 목표 설정에 좀 도달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면 데일리로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을 딱딱딱딱 맞춰서 하는 분에 비해서 우리처럼 시간 관리라던가 목표 관리를 하면 어떤 게 좋을까요? 장점이요? 네, 좋은 점. 저는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 제 성향에 맞는 것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에 꽂히면 저는 완전 몰두해서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의 효율성이 진짜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제가 체감을 했던 게 하루 종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붙잡고 있다 보면은 진짜 우리가 엉덩이만 붙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3시간, 4시간 동안 의미 없는 시간만 계속 거기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괴롭고 내 엉덩이도 괴롭고 이런 게 계속 지속이 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꽂혔을 때 하면 그 3시간 해야 되는 일이 1시간으로 줄더라고요. 한두 시간. 맞아. 그래서 확 줄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효율성이 엄청 높아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딱 그게 하고 싶다? 혹은 왜 해야 된다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일을 거의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명확해지면은 오히려 쉽게 하고 되게 빨리 하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다 그런가? 저는 성향이 저는 약간 하기 싫을 때는 누가 뭘 갖다 줘도 절대 안 하는데 제가 꽂히면 예를 들어 자려고 침대에 눕는 순간이에요. 근데 막 해야겠어. 그러면은 잠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다 하는 거. 그날 막 꽂혀가지고 너무 신나게 해요. 그러면 맞아. 결과가 나와 있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잠이 안 오는? 저도 맞아요. 저도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고. 근데 이제 평소에는 대부분 TV 보고 누워있고 이렇게 맞아요. 하지만 이게 약간 이런 스타일들이 있나 봐요. 성향적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런 일을 해서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1인 기업 그리고 아니에요. 시간이 많고 어쩌면 아니에요? 이래서 우리가 1인 기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안 되는 거야. 아침에 회사 나가고 이게 뭐 즐거워서 하는 건 아니지만 맞아요. 그게 되게 불편한 거야. 왜냐면 나는 지금 오늘은 그 컨디션이 아닌데 이걸 해야 하는 일이 맞아요. 어쨌든 회사나 뭔가 이런 일들이니까 우리처럼 했을 때 단점도 있잖아요. 단점 많죠. 단점 많은데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수동과 능동의 사이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은 걸 안 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지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는 자율성이 되게 많이 주어진 1인 기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누가 푸시를 안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없이 그냥 놔버리는 이게 맞아요. 완전 최고의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율성. 되게 스케줄에 맞춰서 하시는 분들은 아침 6시에 맞아요. 일어나서 꼭 1시간씩 운동한다거나 30분씩 한다거나 하는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안 하는 거죠. 왜냐면 원하지 않으니까. 맞아요. 강제성이 없고 내가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굳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편식이 되게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일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하고 싶은데 이거는 하기 싫어. 근데 무조건 이것도 하긴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고 계속 미루다 보니까 일의 하나가 완성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이게 단점이지 않을까. 단점이에요, 굉장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엔 우리가 1인 기업을 지금 하지만 나름 그래도 안정적으로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우리도 편식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일을 좋아해서? 일을 막 엄청 미친 듯이 좋아하진 않는데 사실 이제 자율성이 주어졌으니까 마음껏 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놀기도 해요, 실제로. 근데 마음껏 놀고 나면 일이 좀 생각이 나요. 아니면 해야겠다 이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꽂히면은 또 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극단적인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렇죠? 우리 되게 극단적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욕심? 그러니까 일 욕심인 거죠. 맞아요. 내가 이 일을 잘 하고 싶고 어쨌든 이 분야에서만큼은 내가 잘 해내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놀다가도 약간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무슨 우리가 일에 너무 좋아서 그런 사람들은 아니니까 저는 약간 욕심 그리고 한편으로는 뭔가 간절함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거 때문이 아니었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간 관리라는 거에 뭔가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이렇게 시간 관리하세요. 무조건 저처럼 다 똑같이 스케줄 관리하세요. 이렇게 배우는 거는 저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 맞아요. 저도 뭔가 성향마다 다 다르고 직종 이런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걸 하는 게 되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사실 초반에 엄청 이런 거 노력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저도요. 사람들이 아침 6시에 일어나야 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운동장 뛰면 뭐하냐고 그 사람 와가지고 자는데 저 3일 만에 포기했어요. 미라클 모닝 3일차 바로 탈락. 근데 그거는 되게 나만의 루틴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루틴이 없지만 나름 우리만의 루틴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자기 성향에 맞는 거를 자꾸 찾아서 해보고 목표 관리, 시간 관리를 하는 게 진짜 시간 관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 방금 진짜 중요한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이거를 찾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시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도를 해본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했을 때 좋다고 생각하는 시간 관리를 우리는 해봤는데 안 맞아서 맞아요. 사실 저희는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지금 아예 시간 관리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한 번쯤 정해진 시간 스케줄을 딱 맞춰서 하는 그런 형태의 시간 관리를 해보고 그게 나는 잘 안 맞는다라고 하면 저희가 말씀드린 목표 관리, 그러니까 이번 달에 나는 뭘 할 거야, 다음 달에 뭘 할 거야를 정하고 주의 스케줄을 정하고 일의 스케줄을 정하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해보지 않으면 뭐가 나한테 맞는지 그쵸. 모르니까. 맞아요.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싶었냐면 시간 관리라는 것이 되게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저 또한 그랬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거 혹은 좋아하는 거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와 비슷한 윤주님을 모시고 오늘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욕심이 없거나 이 일을 해야겠다라는 목표가 되게 명확하지 않거나 혹은 자기 컨트롤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 컨트롤. 계속 놀고 싶으면 어떡해? 그렇죠. 그럼 백수 되는 건데 사실 그냥 쉽게 얻어지는 건 없으니까 어쨌든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컨트롤이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너무 극단적으로 가시는 것보다 아까 말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툴을 좀 정해놓고 생활을 하셔야지 좀 도움이 더 오히려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향적으로 조금 다른 거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본인 스스로 본인 성향을 좀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저와 같이 이렇게 인터뷰를 한 분은 타링 강의 플랫폼에서 구매대행 1위 튜터인 분이거든요. 윤주님이 네, 그런 분이세요. 제가 그런 분을 모시고 구매대행 얘기는 안 하고 시간 관리 얘기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안녕.